자, 다음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보겠습니다. 생존 곡선이라는 것은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생존해 있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생활 형태나 환경에 따라서 생존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형, 이렇게 생긴 게 2형, 그리고 이런 모양이 3형입니다. 자, 1형의 경우에는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리고 상대 수명이 다 됐을 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낮다. 사망률이 낮다. 1형에 해당하는 생물들로는 사람이나 코끼리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적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성체가 될 때까지 많이 보살펴주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형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사망률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2형에 해당하는 생물로는 여기 다람쥐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천적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사망률이 일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3형. 자, 이 3형은 1형과 정반대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초기 사망률이 엄청 높고 성체가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3형에 해당하는 생물로는 여기에 굴도 있고요. 또 물고기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생물의 경우에는 부모가 많은 수의 새끼를 낳지만 초기에 잘 보살피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대부분 알을 낳아놓고 부모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알이었을 때나 아니면 알에서 막 깨어난 조그만한 치어일 때 천적들에게 굉장히 많이 잡아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사망률이 높고 이제 그 중에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애들은 성체가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생존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개체군의 환경이나 아니면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령 피라미드입니다.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는 연령층에 따라서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의 인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인구수 피라미드로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이거랑 똑같은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발전형의 경우에는 어린 세대가 개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이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연령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생식 연령층에서 더 많은 자손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개체군이 점점 생장하게 되겠다.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발전형이라고 하고요. 안정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자연히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겠지만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의 인구수, 개체수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부르고요. 쇠퇴형은 생식 후 연령층, 쉽게 말해 나이가 많은 그런 개체들이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 생식 전 연령층이 여기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좁게. 그리고 이들이 다음 세대를 낳아도 개체군의 수가, 여기는 생식 후 연령층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들겠다. 그래서 개체군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개체군이 쇠퇴하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쇠퇴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개체군의 밀도,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령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